정부가 하반기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국내 경제 상황,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 또는 유튜브에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논란이 된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 아직 조금 좀 가다듬고 모양을 더 갖춰봐야 되는데 개념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한국판이라고 딱 부를 만한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꺼낸 모양이죠. 아마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선자들 이제 그러니까 그 워크숍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뭐 본인 생각을요. 예. 근데 뭐 그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뭐 개념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좀 따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한국적인 예. 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날 이제 그 참석하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어느 중에 일부가 이제 지적을 이제 했듯이 사실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부의 어떤 최종적인 입장, 청와대의 어떤 정책의 입장을 최종 어쨌든 간에 그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어쨌든 간에 전달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그거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결정돼 가지고 이미 바깥으로 나온 얘기를 다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제 국회에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이제 자리가 좀 맞지 않았는가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정책실장이 잘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실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내놨다는 얘기가 돼버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국민 앞에서 발표까지 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이게 개념이 제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공개된지 모르겠지만은 부적절한 어쨌든 간에 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공개되는지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이제 당선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아마 발표를 이제 아마 저 부탁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아마 자료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각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하다가 요번에 이제 경제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거기에 디지털과 녹색, 그린 두 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뉴딜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 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요 관료들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을 내놨을 때요. 물론 초안이었었지만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뉴딜만 이제 그러니까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뉴딜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실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정책이 그 혁신성장 정책이에요. 근데 혁신성장 정책이 그 워딩이 김동연 부총리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와가지고 DNA 플러스 빅3라고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했었어요. 그 DNA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할 때 D 하고요. 그렇죠. 네트워크 할 때 N 하고, N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 할 때 A 해가지고 이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빅3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미래 먹거리 관련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추진돼 왔었어요. 추진돼 왔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더했냐면은 비대면 산업. 이제 비대면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요. 비대면 산업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격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SOC를 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더해진 걸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책이 좀 더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린 뉴딜도 좀 이제 추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휴먼 뉴딜 이 세 개의 뉴딜로 해가지고 일단은 골격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이것도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 완성적인 건 아니고
한 7월 중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입장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고 예. 역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 예. 이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의 더 강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뉴딜이라는 것이요. 뉴딜. 루즈벨트 때 그 뉴딜 있잖아요. 예. 뉴딜이라는 게 원래가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3R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변되어져요. 그러니까 릴리프 할 때, 구제한다 할 때 릴리프, 그다음에 리폼, 개혁할 때 리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인데요. 예. 당시에 이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대공황이 터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한쪽에서는 농산물을 그냥 바다에다 던지면서 한쪽에서는 굶어주는 사람도 생기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개선을 좀 지원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간 거고요. 그 두 개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과 구제를 통해서 회복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구제 부분이 좀 이제 보완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휴먼 뉴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제도화하려는 것이 국민고용보험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국판 소위 실업부조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더 추가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이 세 개로 이제 골격이 만들어진 것 그러면 같습니다. 3차 추경은 어디에 쓰입니까? 3차 추경은 대개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요. 네. 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한 이제 그 10조 정도가 지원될 수 있게 예. 소위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좀 출연을 해줘야지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지원할 때 보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유지할 때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원격 디지털 일자리를 좀 만드는 데도 좀 만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약간 좀 그 아쉬운 거는요. 아쉬운 부분은 이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예. 비유량 회사채라든가 기업을 매입하는데 재정을 지금 사용을 하겠다는데 예.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뒷짐을 지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함으로써 재정의 재원을 좀 여유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서너 차례 더 지원한다든가 예. 배분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한국은행이 너무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정도만 하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힘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채권시장 안정 이런 펀드라든가 아니면 기업 회사채 매입에 왜 정부 재정까지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이 좀 나서주면 안 되냐. 예. 근데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대충 한 마이너스 0.2 잡는 것 같습니다. 네. IMF는 마이너스 1.2 잡았고, 예. 근데 정부는 플러스 0.1도 가능한데라고 지금 목표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추경을 풀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추경이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IMF가 했던 건 4월 달에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 투입하기 전에 이제 했던 것이고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효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차 추경을 그러니까 만약에 동원을 한다면은 예. 동원한다면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플러스로 반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차 추경 규모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추경이 저는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가게한테 예. 직접 지원돼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이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은 투입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는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린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휴먼이라든가 디지털 해갖고 이제 뉴딜 만들어 놨는데 그 어차피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뭘 옛날에 썼던 것도 갖다 붙이고 재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이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투자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목도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산업을 만드는 건데 예.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어떤 이제 정부도 이제 생태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디지털 생태계니 녹색 산업 생태계니 이런 생태계를 쓰는데요. 제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제 할 몫이 있고 기업이 할 몫이 있고 그런데 정부가 할 몫 중에요. 제가 좀 비유를 할게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 연못을 만들었어요. 인공 연못 만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네.
연못만 이렇게 연못만 만들어놓는다고 있는 해서 거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생물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나 녹색 산업 생태계에 예.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는 기업가 그러니까는 이 가게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데 아하. 그 부분을 사실 정부가 사실은 좀 이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그러니까 이 연못을 공사하는 부분 이쪽에 너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인프라들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좀 따져야 될 거. 그건 맞습니다. 뭐 7월 발표 때 좀 더 나올 것 예, 같긴 합니다. 보강이 한번 돼야 될 기다려봐야겠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